사실 E와 I가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삼중수소와 중수소가 만나서 핵융합을 하듯 너무 아무 말 같긴 하지만 누가 이거 삼중수소가 정 박사님은 오시기 전에 핵융합을 하셨었어요? 그쪽 관련해서 대학교를 간 거기 때문에 핵융합에 직접적으로 뛰어든 건 아니지만 꿈을 품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제 진로를 결정하게 된 거는 핵융합에 대한 꿈은 이제 학과에 들어와서 꾼 건데 학과 자체를 선택할 때는 그 고등학교 때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보면 학교들마다 축제가 있잖아요. 근데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가 물리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축제를 저를 끌고 간 거예요. 근데 끌고 간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던 여학생이 그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 가기는 민망하니까 저를 끌고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났는데 그 여학생이 그 친구한테 책을 하나 추천을 해줬어요. 그 책이 유명한 카오스라는 제목의 책이거든요. 그 친구를 통해서 저도 이제 카오스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거기에 플라즈마 얘기가 나오고 복잡계 얘기가 나오고 비선형 얘기가 나오고 그런 근데 책 자체가 너무 재밌게 잘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과를 갈 때는 플라즈마를 하는 학과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학과를 갔고 거기 플라즈마의 각종 우리 핵융합 연구소도 여러 가지 플라즈마 응용 연구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활용 사례들 중에 핵융합이 저로서는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핵융합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취업까지 결국은 성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카오스 같네요. 네. 선택 과정이. 네. 특정한 인과관계는 없이 하우스적으로 선택이 되었고 이게 벌써 30년 가까이 된 일이라 그러겠네요. 대단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항공우주공학을 전공을 했었어요. 그리고 핵융합이라는 걸 사실은 잘 몰랐죠. 학위를 마치고 졸업할 무렵에 이 핵융합 연구원을 에너지 연구원을 알게 됐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름이 국가핵융합연구소였죠. 이름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연구소들이 한국 K 머시기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국가로 시작하는 그 연구소 이름이 되게 남달라 보였고 유니크해 보였어요. 좀 있어 보였다고나 할까? 약간 미국 연방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첫 발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카오스적인 네.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카오스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즉흥적으로. 네. 저는 그렇게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지금은 이렇게 핵융합의 부대 장치의 하나인 연료를 다루는 거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연구소를 다니면서 재미있는 부분은 이터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터가 아닌 다른 과제를 했으면 조금 흥미가 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게 이터는 어쨌든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남다른 좀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터에 참여한 것이 핵융합에 온 것이 후회되지 않는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그 대문자 E로 시작하는 MBTI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핵융합 연구, 특히 이터 연구를 하시기에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대문자 I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K스타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MBTI를 가진 사람이 핵융합 연구소에 취직을 하면은 가장 좋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네요. 저같이 극 I인 사람도 네. 있고 극 E이신 분도 있고 사실 E와 I가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마치 삼중수소와 중수소가 만나서 핵융합을 하듯 E와 I가 같이 만나야지. 그리고 융합이 이루어져야지 연구소가 잘 돌아가겠죠? 너무 아무 말 같긴 하지만 누가 이거 삼중수소가 E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럼 AI에게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죠. 내가 취업 준비생이라고 가정하고 어떤 MBTI를 가지고 있으면 핵융합 연구소에서 일을 하기에 가장 적당할 것 같아? 재미있는 상상이네요. 사실 어떤 MBTI든 각자 강점이 있겠지만 아마도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성향을 가진 NT 유형, 예를 들어 INTJ나 INTP 같은 분들이 핵융합 연구소에서 체계적인 문제
의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유형도 협력기반 창의적인 아이디어 면에서 충분히 강점을 발휘할 수 있으니 꼭 특정 MBTI에 국한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양한 성향이 다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제 MBTI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요? 연구소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지 오늘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행융합의 현재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K스타를 가지고 뭔가를 또 얘기를 해봐야겠죠. 이터도 마찬가지. 그렇죠. K스타와 이터의 차이에 대해서 AI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가 아까 얘기할 때 잠깐 그 내용이 나왔었죠. 너 아까 그래서 내가 AI가 얘기한 거 다 부분을 엿듣고 있었지? 엿듣고 그 내용만 얘기를 해줄지 아니면 더 재밌는 얘기를 해줄지 저도 궁금합니다. 엿듣기도 하는 거 보면 정말 AI가 정말 인간적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지금 운전되고 있는 K스타 장치와 현재 건설 중인 프랑스에 건설 중인 이터 장치의 가장 큰 특징을 알기 쉽게 설명해줘. 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K스타는 이미 가동 중인 실험용 핵융합 장치로 주로 안정적인 플라즈마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어요. 반면에 프랑스에서 건설 중인 이터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실제로 미래의 핵융합 발전을 상용화할 수 있을지를 시험해보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예요. 한마디로 K스타는 좀 더 연구용이고 이터는 앞으로 실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더 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그 정도는 너무 약한 것 같아. 알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K스타는 주로 조전도 자기장을 활용해서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오래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치는 플라즈마를 수백 주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실험을 통해 핵융합 조건을 얼마나 오래 달성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죠. 반면에 이터는 그보다 훨씬 더 대형 장치로 여러 나라가 함께 협력해서 만드는 국제 프로젝트예요. 이터는 실제로 핵융합 에너지를 전력으로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서 훨씬 더 큰 규모와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 실제 발전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잘했어. AI가 핵심을 잘 알긴 하는데 뭔가 홍보를 할 때 좀 재미진 요소가 있게 말하는 건 좀 학습을 좀 시켜야 될 것 같네요. 우리 홍보팀한테 좀 배워야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터 프로젝트는 왜 어려운지. 전 박사님 K스타를 만드는 과정부터 참여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K스타를 만들 때는 학생이었고요. 핵융합 연구를 하겠다는 꿈을 품고 있던 학생이었고요. K스타가 다 지어지고 초창기에 이제 K스타 연구본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터를 만들고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온전한 일을 빨리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고 민감할 수도 있는 그런 대화이기 때문에 AI가 얼마나 주의 깊게 그리고 대중들이 이터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질문 중에 가장 어렵고 난해하고 AI를 혼을 내기 좋을 질문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빌드업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첫 고비를 맞이한 것 같아요. AI를 매우 때려보아요. 이터 프로젝트가 요즘 잘 되는 것 같아? 이터 프로젝트는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요. 최근에도 주요 마일스톤들을 하나씩 달성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완전히 순탄하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국제 협력을 통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순탄하지 않고 어려워? 네가 아는 걸 얘기해봐. 이터 프로젝트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은 이유는 일단 규모가 워낙 크고 여러 나라가 함께 협력하는 국제 프로젝트이다 보니 조정할 사항도 많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또 비용이나 일정 관리 측면에서도 도전이 많아서 이런 점들이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결국 워낙 거대한 프로젝트이다 보니 조율할 것도 많고 기술적 난관도 있는 거야. 잘했다, AI야. 드디어 강 박사님이 AI를 인정하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네. 사실 이터가 말이 7개국이지 EU, 유러피안 유니언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7개국이 아니라 사실 한 20, 30개에 가까운 나라가 참여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터라는 장치를 지키기 위한 부품들, 모듈들, 파트들을 83개, 83개로 나눠가지고 각 참여국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현재 건설 중인 프랑스에서 짓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건설하고 합치는 작업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장벽이긴 합니다.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한국식 영어로 구사하고 일본은 일본식, 인도는 인도식 영어로 구사하고 이탈리아식, 프랑스식, 스페인, 독일식 영어도 있고 이 대화의 과정도 사실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또 이만큼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많이 해소되어 가고 있고 언어의 장벽으로부터 물러나지 않고 좀 도전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이터 프로젝트를 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 박사님께서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저같이 K스타에서 주로 일을 하고 이터로부터는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주로 조금 더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늘 하는 생각이 핵융합과 이터처럼 어려운 기술은 지구상에서 실현이 되려면 사실은 사람들 간에 어떤 교류하고 서로 간의 기술을 공유하는 능력 자체도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야지만 결국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인문학적으로 혹은 사회문화적으로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하신 그 부분을 듣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더 강화되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AI 시대, 오늘 방송의 주제인 AI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AI가 사실은 언어적인 혹은 언어를 뛰어넘은 문화적인 융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AI를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한국말을 가지고 영어로 이메일을 쓰게 되면 다소 영어 사용자들한테는 너무나 딱딱하거나 혹은 너무 무례하게 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메일을 쓸 때 언어를 다듬어 줌으로써 그런 오해의 소지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AI가 그 이터 프로젝트에 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융합의 현재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 핵융합 연구의 가장 큰 난제는 무엇인가요? 라는 매우 두루뭉실할 수 있는 얘기네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한 3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AI의 답변을 가장 예상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주제고 아주 기술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핵융합 온도를 1억 도까지 높여야 되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줬잖아. 그러면 그렇게 핵융합 온도를 1억 도까지 높여서 핵융합 발전으로 전기 에너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일까? 핵융합 발전을 위해 1억도까지 온도를 올린다고 해도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초기 플라즈마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플라즈마가 자기장을 이탈하지 않게 잡아두는 게 쉽지 않고 작은 불안정성만으로도 플라즈마를 씹거나 흩어질 수 있거든요. 또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해서 얻는 출력이 인체적으로도 효율적인지를 검증해야 하고 또 장치의 내구성이라든가 합천수소 같은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문제 등 다양한 기술적, 경제적 과제들이 있어요. 결국 플라즈마를 잘 다루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뽑아내면서 경제성을 맞추는 게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야, 너 많이 아는구나. 아하. 미안 말 끊어서 그러니까 핵융합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모든 강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핵융합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조물이나 모든 영역이 다 도전적이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주로 연구하는 핵융합 노심, 코어 플라즈마 쪽에도 물리적인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요.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고온 고압의 에너지가 한 군데에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불안정한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 불안정한 현상들을 잘 제어해서 우리가 원하는 레벨까지 플라즈마의 노심도 제어해야 되고 그다음 이 노심이 플라즈마의 실제적으로 어딘가에는 대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면 물질과 노심 간의 관계도 계속해서 연구가 또 이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대면 물질 이후에도 블랑켓 모듈 같은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삼중수소나 전력 생산적인 순환 체계 등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어야지 정말로 핵융합 에너지를 우리가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AI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AI가 전 박사님 생각하는 그런 부분까지 터치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추가로 물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봐. 결국 핵융합에서는 그 엄청난 온도를 유지하면서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붙잡아두는 게 핵심 과제예요. 이를 위해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가두는 기술, 예를 들면 토카막 같은 장치를 쓰는데 이 장치들이 정말 미세한 불안정성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삼중수소 같은 연료를 다루는 문제도 굉장히 민감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실질적인 전기 생산으로
이어가는 과정이 지금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삼중수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핵융합의 난제라는 측면에서 이 핵융합 장치와 삼중수소의 관리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네. 한번 해볼래? 삼중수소는 방사성 동위원소라서 주급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안전하게 다뤄야 하거든요. 그래서 핵융합 장치 내에서 삼중수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가 큰 난제 중 하나예요. 이걸 잘 다루지 못하면 환경적인 문제나 안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삼중수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비용과 기술적인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핵융합 발전에서 삼중수소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기술적으로나 안전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고마워. 네가 내 자리를 지켜주는구나. 나 같은 일하는 사람이 우리 연구소에서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저는 만족스럽네요. AI가 아주 친절하고 마음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얘기를 해주네요. 저는 조금 불만족스러운 게 하나가 있는데요. 아니 뭐가요? 핵융합 연구의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는 저희 인건비가 아닐까.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AI가 터치를 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핵융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다양한 기술들, 핵융합 장치를 만드는 것,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핵융합 반응과 전기를 얻고 그 연료를 원활하게 수급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너무나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다양한 전공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많이 못 동원하고 있죠. 제가 인건비라고 얘기한 건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이고요. 농담 반 조금 넘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학생들과 더 많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우리 핵융합 연구에 같이 뛰어들 수 있게 우리가 많은 자리를 마련하고 더 많은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서 복합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AI한테도 잘 학습이 되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어디 대통령님이나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주면 조금 신경 써주실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생기네요. 우리 동료들로부터 또 칭찬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 계속 얘기해 주세요. 중간에 갑자기 존댓말로 바꾸니까 갑자기 또 공손해지고 AI도 또 조심해야겠어요. 다행히 존댓말을 했는데 반말을 하진 않네요.